오늘은 또 얼마나 또 더위와 싸우시느라 힘드셨습니까? 오늘도 상당히 좀 더워 40도 가까이까지 또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정확한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오늘도 굉장히 좀 더웠습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도 사실 에어컨 보시면서 틀까 말까 고민하실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틀면 많이 틀수록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 누진제에 대한 걱정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이 누진제를 좀 폐지하라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현석 대표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누진제가 네. 주택용에만 적용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산업용이나 일반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다른 일반용 또는 산업용에 적용되지 않고 주택용에만 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택용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소비성 전력 소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 이제 첫 번째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공장이 지어질 때 전기에 쓰는 양이 이미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더 쓰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낸다거나 이런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도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주택용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아까 대표님 처음 말씀하실 때 여러 나라가 이 누진제를 이 일반 주택용에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 어떤 나라들이 대표적일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에 나라마다의 비율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주택용 누진제를 다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비율만 달라졌을 뿐이지 계속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비율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도가 조금 변했을 뿐이지 누진제를 계속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2016년도에 이 누진제가 변경이 좀 크게 된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로 네네. 한번 돌아가 보죠. 2016년도에 누진제 이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와 그 이후에 비교를 한번 해보면 2010년도에 바뀐 이후에 뭐 전기요금의 어떤 절감이라든가 또는 더 늘어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예, 당시에는 전체 이제 누진제가 6단계였고요. 예.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가 12.7배의 전기요금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16년도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더위가 있고 난 다음에 그해 12월에 이제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었고요. 현재는 누진제도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저 요금제와 최대 요금 그 차이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저와 최대가 3배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네네. 기존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12.7배에 그러니까요. 비해서 3배로 준 거니까 대폭 준 거죠. 네. 그러면 사실 2010년도에 누진제가 이렇게 바뀔 때 개편이 될 때 그 전에 뭐 11배까지 갔던 걸 3배로 줄였다 그러면 상당히 절감액이 큰 건데 아까 표에서도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매년 이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사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 소비량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에 대한 이제 부담이 많아진 것이 저는 1차적인 요인이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 생각을 하신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은 좀 잘못된 정보가 마구 나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어떤 예를 거죠? 들면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누진율이 한국에 비해서 더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에어컨을 펑펑 쓰라, 더 많이 에어컨을 켜시라, 뭐 이런 보도들이 지금 어제 오늘 막 나오고 있는데요. 네. 누진율은 한국에 비해서 분명히 낮습니다. 한국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일본은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전기요금 자체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일본이 두 배 정도 더 비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진율만 얘기를 하다 보니 똑같은 전기를 사용했을 때 일본에 있는 소비자들이 한국 국민들보다 전기요금을 2배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도 에어컨을 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폭염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국민 건강 차원으로 이 폭염에 대비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그렇죠. 국내 폭염 문제랑 같이 맞물리면서 마치 외국에서는 막 전기요금도 대줄 것 같고 예. 이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좀 맞물리면서 현재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누진제에 대해서 저도 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네. 초더군요. 2월 달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누진제는 필요하다 이런 판결까지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법이니까 뭐 1심 판결 내용이긴 할 텐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 누진제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일부 그 청원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어컨 좀 마음 놓고 틀어놓을 수 있게 좀 없애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긴 하지만 사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필요하다 인정했다라고 하면 이 누진제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감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런 거죠. 전기라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데는 그만한 대가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쨌든 이 소비 형태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절약을 유도하고 적절하게 이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라는 취지에서 이제 누진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도 그 취지를 이제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이 전기라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재화인 것은 맞지만, 예. 하지만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또 이제 규제가 함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그거는 기본적인 이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요금은 주택용밖에 없다. 그게 뭐 네. 전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건데 조금 네네.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꾸 이제 자주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뭐 소득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여름 이 폭염에도 이제 에어컨은 뭐 둘째치고 뭐 선풍기도 제대로 못 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온 건데 지금 실제로 네, 이런 에너지 빈곤층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추운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연료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급한다거나 이제 소위 얘기하는 쿠폰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스 요금을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지원들이 진행되어 왔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여름철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글쎄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주로 겨울철에 집중되어 왔던 것이 그렇죠. 사실이고요. 요번 이제 폭염이 장기화되고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더위에 대비하는 그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지를 하고 있으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오늘 대표님이랑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면서 듣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예보, 뭐 기상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여러 이제 전망을 하는 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폭염이 이제 앞으로 매년 일어날 거고 또 더 심해지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네. 이제 이 폭염에 대해서 국가도 뭐 정부에서도 뭐 재난 수준으로 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이니까 이 전기요금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근본적인 해법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올해를 계기로 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벌써 이 폭염 더위에 한 30분 정도 되시는 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에어컨에 아예 접근할 수 없거나 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집에 계신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 저소득층의 경우는 집에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은 에어컨을 마음대로 키도록 전기요금을 지원해달라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요금 체계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무더위 쉼터라든가 또 이제 야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조업을 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거나 이런 좀 다각적인 우리 사회 전반적인 좀 그런 대비책이 나가줘야 되는 건데 현재 모든 논의는 이제 에어컨을 켜야 되니 전기요금을 낮춰달라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111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 이번 무더위, 이번 폭염 때문에 참 경제적인 영향은 둘째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에도 참 여러 가지로 변화했던 것들이 불가피한 그런 세상이 좀 돼가고 있네요.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